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그런 교훈이 듬뿍 담겨있는 사연이에요. 자 봅시다. 제목 내 피를 빨던 기생충이랑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 1년 정도 됐는데요. 헐 미친 이거 뭐야? 졸라 좋아. 원지 와이프와 이혼한 지 1년 됐습니다. 남자인 제가 이곳에 글을 쓰는 이유는 예전에도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그리고 그때 받은 조언들과 응원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뭐 후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또 그 외에도 한마디 따로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말이죠. 편의상 아내라고 쓰겠습니다. 아내와 저는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됐는데요. 당시 양가 집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너희들 돈 모을 때까지 애기 봐줄 테니까 우리 집에 잠시 들어와 살아라 라고 하셨지만 아내가 죽어도 싫다며 계속 거부를 하는 바람에 결국 투룸에서 월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투룸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일부터 관두더군요. 그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출퇴근 때 서서 다니는 게 너무 힘들고 임신 때문에 잠이 많아져 일에 집중도 못하고 정신이 산만해져 상사에게 갈굼을 많이 당한다. 그래서 눈치가 보여서 못 다니겠다. 이거였죠. 그래서 그 뒤로는 저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했는데 잔업과 특근을 최대한 많이 했습니다. 죽도록 했죠. 왜? 이제 아이도 태어날 판인데 그럼에도 내 수중엔 당장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젊을 때 더 많이 벌자 뭐 이런 마인드였던 거죠. 그래도 말입니다. 이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니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운 좋게 신축된 아파트 25평이 당첨이 되고 이때는 정말로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낡은 빌라 투룸에 살다가 신축된 25평 아파트라니 비록 임대 아파트지만 진짜 하늘을 날아갈 때 기뻤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태어날 시기가 왔는데요. 이거 정말 돈 들어가는 게 장난 아니더군요. 뭐 출산 비용, 조리원 비용, 그 외 아이 용품 등등등등등. 그렇기에 저는 더욱더 열심히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삭인 아내에게는 정말 미안했지만 하루 종일 돈 생각만 했고 그래서 옆에 많이 못 있어줬어요. 정말 미친 듯이 딱 치는 대로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했는데 야 이거 정말 듣던 그대로였어요. 헬이야 헬. 그래서 그 엄청난 육아를 돕는다며 장모님이 저희 집으로 오셨는데 이게요 같이 사니까 들어가는 돈도 돈이지만 그 미칠 듯한 잔소리. 자네 아내랑 아이를 생각하게 그러게 능력도 안 되면서 애는 뭐하러 만들었냐 이 썩을 것들아 등등등 사람 가슴을 염산으로 녹여내리는 그 미칠 듯한 잔소리.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비교. 진짜 이걸 음에 끝도 없이 쏟아내는데요. 만약 이 할매가 모르는 남이었으면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고 뭐 죽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정도였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너무 힘들다며 조금만 참아달라기에 아이가 조금 더 클 때까지만.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죠. 그렇게 다시 시간이 흘러 우리 아이의 돌이 지나고 다시 또 몇 달이 더 지나고 장모님은 대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동시에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나 아내는 복직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게 그래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죠. 예 맞습니다. 미친 생각. 아침 7시 출근해가지고 저녁 7시에 퇴근인데 잔업을 매일 2시간씩 했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 항상 10시야. 그런데 그 늦은 시간까지 아내는 항상 그랬습니다.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애도 안 씻겨놔. 그야말로 돼지우리가 따로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에라이 그지 같은 년아. 그러다 한 번은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야 도대체 너는 집에서 뭘 하는 거냐 라고 물었더니 다른 집들도 다 이래. 좁아서 더러워 보이는 거야. 착시현상이라고. 미친 건가? 지금부터는 짧게 쓰겠습니다. 이 여자가 그때부터 지랄 개지랄을 해가지고 뭐 결국 어찌저찌 대출을 받아서 40평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뭐 지방이고 하니까 쌉니다. 그랬더니 뭐 손목이 아파가지고 청소하기가 힘들다는 말에 로봇 청소기도 사주고 다이슨 청소기도 사줬죠. 그런데 이게 뭐 또 유선이라 힘들다니 어쩐다니 개지랄을 하길래 무선 청소기도 사줬고 물걸레 청소기도 2대나 사줬어요. 청소기가 몇 대야? 야, 내가 주말에 대충 살 테니까 너 정 힘들면 물걸레질은 하지 말고 그냥 아기 자는 방, 당시 아이 때문에 저랑 각방 썼었어요. 그리고 거실이랑 주방에만 좀 청소기 돌리고 그 외에 눈에 띄는 게 더러운 곳 있으면 거기만 살짝 물티슈로 닦아라. 나머진 내가 할게. 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진짜 단 한 번도 안 했어. 늘 그렇습니다. 늘 항상 똑같은 패턴이야.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쳐누워 있고 뒹굴고 먹고 멀고 싸고 자고. 아니 나도 집에 들어오면 좀 쉬고 싶은데 항상 개판 5분 전이니까 뭐 쉴 수가 없어요. 맨날 내가 다 해야 돼. 그래서 잔소리 좀 하면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오빠가 애 보는 거 도와주긴 하냐 뭘 하냐. 맨날 애 잘 때 나가고 애 잠들면 들어오고 다른 집 남편들은 돈도 잘 벌고 육아도 다 한다고. 그런데 나는 독방 육아하는데 집 좀 더럽다고 잔소리를 해? 오빠가 지금 양심이 있는 사람이야 뭐야. 라는 이 말은 말이죠. 제가 뭐라고 한마디 했을 때 늘 튀어나오던 단골 멘트입니다. 다 외웠죠. 수백 번 들었으니까. 이야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습니다. 다른 집 남편들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마라. 정 그러면 애 어린이집 보내고 네가 타임 알바라도 해. 그러면 나도 다른 남편들처럼 집에 일찍 와가지고 잔업 안 하고 네 육아하는 거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라고 받아쳐봤지만 맨날 악을 지르는 거 아니면 눈물바람. 그러다 삘 받으면 친정으로 날라버리고. 거기다 언젠가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보험이 안 되는 지병입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끼리 두당 300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수술비 포함해서요. 이 미친 여자가 그걸 못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네가 준 게 뭐 있다고 그 돈을 달라고 하는 거야. 지금 생활비도 모자란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저요. 신혼 때부터 죽어라 일만 했고 그래서 320씩 줬습니다.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400씩 줬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뭐 집에서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아침엔 빵, 시리얼, 점심 저녁은 회사에서 다 먹었습니다. 게다가 이때는 아이도 많이 어려가지고 어린이집 공부방만 다니는데 뭔 돈. 그러니까요 저희들 그때 고정 지출은 대충 뭐 대출금 월 100만원, 아내랑 저 핸드폰 및 집 와이파이 TV 10만원, 달마다 다르지만 전기세 및 공과금이 대충 한 20만원, 아내랑 저 아이 보험 및 실비 30만원입니다. 참고로 저요 술 담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제 용돈 교통비 포함해서 30만원이었어요. 즉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나면 대충 한 200 정도가 남는데 지난 몇 년을 당시 기준 한 3년 되겠죠. 저금을 한 푼도 안 하고 사는 거야. 아닌 게 아니라 이게 돈이 아까워서 못 주겠다가 아니라 돈이 진짜 하나도 없는 겁니다. 심지어 이사를 하기 전에는 대출도 없었는데 말이죠. 아니 사람이라면 월에 적어도 한 2,30만 원씩은 모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 아니냐고. 그런데 잔고가 0이야. 그렇게 이날 대판 싸우고 알게 된 건데요. 처가에 알게 모르게 용돈도 많이 보내주고 지 할 거 안 할 거 다 하고 특히 제일 어이없는 거. 아니 저 모르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친정에 퍼줬습니다. 아니 지가 뭐 있다고 대출을 받아. 산와 당장 친정에 가서 대출 뭐 그거 다 다시 받아와라. 그걸로 우리 아버지 수술비 해야겠다 라고 하니까 죽었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데 제가 그랬죠. 이제부터는 모든 돈 관리를 내가 하겠다. 장을 보는 것도 필요한 것도 내가 직접 사다 주겠다. 너 믿고 살다가는 애랑 나까지 다 죽겠다. 집에서 맨날 배달만 시켜 먹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앞으로 너 집에서 직접 해 먹어라. 그리고 네가 받은 그 대출 나는 절대로 못 갚아주니까 친정에 가서 받아오든 아니면 네가 일을 해서 갚든가 해라. 라고 하니까 바로 지랄 발광하더군요. 나더러 지금 어디 가서 일을 하라는 거야? 라며 지랄 발광. 그래서 제가 바로 알바 천국을 보여줬습니다. 봐라. 지금 이 식당에서는 주방 참모를 구하고 있고 여기 마트 캐셔도 구하고 있다. 보이지? 일자리 차고 넘쳤으니까 당장 나가서 일해라 라고 하니까 자기는 죽어도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나가면 아이 등하원은 어쩔 거냐고 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을 했습니다.
뭔 소리야? 네가 벌어오면 그 돈으로 등하원 도우미 쓰면 된다. 개소리하지 말고 나가. 결국 그날부터 제가 돈 관리를 했고 이 여자의 대출금 당연히 안 갚아줬습니다. 자기는 일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뭐 나중에 울고불고 지랄. 그래서 제가 아내 친정에 전화를 했고 그거 이래저래 했던 거니까 얼른 갚아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장모님이 알았네 라며 화를 내더니 정말로 갚긴 갚더군요. 웬일이지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날 이후 약 1년 가까이 정말 지옥같은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진짜 단 하루도 안 싸운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잠 당연히 따로 잤죠. 완전 남남처럼 지냈어요. 집에서. 그러자 나중 되니까 지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초강수로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뭔 개소리인가. 양육비로 월 2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20만 원도 아니고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야 그럼 애 내가 키울 테니까 네가 200만 원 보내. 이러니까 애는 엄마가 보는 거라고 합니다. 아니 애는 아침 일찍 어린이집 가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있다가 오는데 뭔 200이야 새끼야. 내가 너까지 양육을 해줘야 하는 거냐? 다 필요 없고 네가 말하는 그 다른 남편들처럼 내가 월 30씩은 줄 테니까 그거 받고 꺼지든가. 그게 자신이 없으면 그냥 너 혼자 가라 라고 했더니 이번엔 재산 분할을 운운합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싶냐라고 물었더니 집을 통째로 달라고 해요. 이 집을 대출이 아직 반이나 남은 그 집을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집을 가져갈 테니까 저보고 갚아라 이거죠. 자기는 여기 살겠다 이거야. 나 혼자 나가라고. 돈 갚으면서. 사실 이거 말고도 지랄은 되게 많았는데 그냥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어서 제가 최후의 통첩을 했어요. 내가 너한테 3천만 원을 줄게. 대신에 애는 포기해라. 양육비 안 줘도 되니까 친권이랑 양육권만 남겨라. 이랬더니 결국 지도 오케이를 합니다. 사실 이거 뭐 안 줘도 되는 돈이지만 그냥 인생이 불쌍해서 주고 끝냈어요. 안 그랬다간 또 질질 끌면서 뭐 계속 봐야 하는데 뭐 소송도 걸어야 되고. 그런 꼬라지도 싫었던 거고요. 그렇게 우리는 이혼을 했고 다시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일자리를 옮겼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 아이, 제가 아침에 애 씻기고 옷 입히고 등원을 시키면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떤 아이의 어머님이 하원은 물론이고 제가 갈 때까지 돌봐주십니다. 약 2시간 정도 되고요. 밥도 챙겨주시는데 제가 월 50만 원씩 드리고 있죠. 그리고 제가 집으로 데리고 와서 씻기고 놀아주고 그러다가 동화책 읽어주면서 재웁니다. 솔직히 말입니다. 이혼을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싸울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돈도 잘 모이고 아이랑 사이도 좋아지고. 진짜 이혼하고 나서 나쁜 거 정말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여자는 말이죠. 면접 교섭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년 동안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애 보러. 그래서 전에 한 번은 아니 뭐하고 사는 거야 싶어가지고 인스타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연애를 하고 있네요. 정말 멋진 여자입니다. 끌끌끌끌끌.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런 미친 여자를 사랑했던 저 너무나 쪽팔리고 짜증나지만 그래도 제 금쪽 같은 보물인 자식 낳아준 거 이거 하나는 정말 고맙네요.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뭔가 상대가 이상하면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천성이 썩은 건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당장 헤어지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식으로 헤어지는 건 불행이 아니라 또 다른 행복의 시작입니다. 부모 가슴에 못질한다, 뭐 불효한다, 남의 시선 때문에, 애 때문에 이딴 거 절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부모도 애도 결국 나 자신부터 행복해야 보이는 겁니다. 매일 싸우는 부모 밑에서 과연 그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까요? 그럴 거라 생각합니까? 이혼해. 그러니까 이혼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망설이지 마세요. 절대. 댓글 1번 잘 헤어지셨어요. 짝짝짝짝짝 브라봉. 2번 앞으로 아이와 함께 꽃길만 걸으시길. 3번
여러분 이거 주작 같죠? 그런데 저런 여자들 은근히 많아요. 바로 저희 오빠가 그랬습니다. 매일 14시간 15시간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그날 시켜먹은 음식 냄새에 설거지는 산처럼 쌓여있고 애 장난감이며 뭐며 난리법석이야. 그러다 보니 맨날 저희 오빠가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다 하고 게다가 빨래도 안 개놔서 저희 오빠가 개고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에 대출에 신용카드까지 만들고 아주 과간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 오빠 몰래 자기 친정에 다 퍼주고 오빠한테 걸릴까 겁이 났는지 마이너스 통장에 대출 뭐 이런 신용카드로 대체를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들킨 거고 집안이 발칵 뒤집히며 바로 이혼했습니다. 애도 처음엔 데려간다고 지랄하더니 그 여자 집에서 여자 재혼할 때 애가 있으면 독이다. 놔두고 와라. 이러니까 애 버리고 가더라고. 대댓글 제 주변에 이런 여자 무려 둘이나 있습니다. 하나는 벌써 이혼당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전긍긍하는 중인데 특히 얘는 들키는 날 뉴스에 나올지도 몰라요. 남편 몰래 1억 대출 받아가지고 친정에 퍼줬는데 아빠가 다 날렸어. (1억) 대출이면 담보대출 같은데 집인데 4번 3천을 뭐하러 주셨어요. 내 돈도 아닌데 아까워 죽겠네. 개썩을년. 5번 뭐 양육비 200 끌끌 완전 개썩은 기생충이었구만. 제가 길게 얘기를 안 할게요. 옛날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는 이거보다 훨씬 뭐 수백 배 더한 여자도 봤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똥짱이라고. 아는 분들 있을까요? 감사합니다.